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요, 아시아경제의 이현우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상속세 내느니 이민 가겠다. 탈조선이 뭡니까? 이민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0억 드는 투자 이민 몰리는 한국 부자들. 지금 이민 갈만 해야죠. 왜 그러냐? 지금 보십시오. 상속세를 없앤 나라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5개 국가가 상속세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300억까지는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 부모 중에 한 부모 남으면 나중에 부모 5억 넘으면 상속세 부과 대상자다 이런 얘기예요. 양부모 두 분을 따로따로 하더라도 10억이고 나중에는 어차피 한 번 남잖아요. 그러면 5억 초과되면 상속세 대상이니까 다른 데는 상속세 부과 안 내는 나라, 그 다음에 300억까지 공제되는 나라, 이런 나라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 30억 이상 넘으면 50%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면은 50억을 세금으로 내느니 그냥 이민 가는 게 낫다.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상속세 때문에 이민 간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따로 다른 이유를 적절히 내면서 다 하나둘 떠나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함께 하시죠. 미국 부모는 합산해가지고 300억까지 상속세 면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300억까지 열심히 모아도 그냥 그대로 자녀에게 갈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주는 이민 13억, 뉴질랜드는 4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민도 아무나 그렇게 오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미국 부모 합산 300억까지 상속세 면제 없앤 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억 이상 되면 상속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데 수도권에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자들만 내는, 상속세는 부자들만, 그렇죠. 부자들만 내는 것이 상속세가 맞고 다른 해외 국가들도 보더라도 상위 1% 사람들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0.7% 상위 0.7%가 상속세 부과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법을 그대로 23년이 지나도록 안 바꾸니까 그대로 놔두니까 지금은 그렇게 0.7% 아니라 그 10배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재산 5억 넘으면은 상속세 과표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국 부자들 중에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그래서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부유층 이민자들이 비율을 따지면 지금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도 감소지만은 지금 부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자들의 이민 행렬이 이어지는 주된 요인은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사정은 상속세 때문입니다. 상속세. 생각해 보십시오. 50%를 상속세로 내는데 그냥 그대로 국적만 바꾸면 다른 데로 가면 나라로 가면 세금 안 내잖아요. 30억씩 50억씩 왜 냅니까? 안 내고 그거 여생을 살아도 다 못 쓰고 사는데 그러면 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생각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평균 25%다 높죠. 25%보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높은 거는 55%로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2위로 50%로 대한민국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일본도 뭐 마이너ンバー 카드니 뭐 해가지고 있지만 그건 희망자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등록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금융실명제 아주 철저하죠.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거. 전산화가 일본보다 월등히, 정부 전산화가 월등히 우리가 앞서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따라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인천 공항에서도 딱 모든 자기가 필요한 증명을 바로 셀프로 뗄 수가 있지만, 한 곳에서 또는 어느 곳에 인터넷으로 또 다른 동에 가서도 졸업증명서가 됐든 성적증명서가 됐든 마음대로 뗄 수가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거기까지 자기 동네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뛰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 나라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탈세가 만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상속세 내는 거는 세계 1위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5월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박수진. 한국 100만장자 800명 이민, 인구 대비 중국보다 많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00만 달러면은 지금 1달러에 1,300원 이렇게 보면 13억 아닙니까? 13억 이상 소유한 부자들의 이민 현황을 2023년도 예상치 기준으로 나온 건데요. 이게 아시아 경제의 이주룡이 그래픽을 했고, 출처는 헨리 앤드 파트너스 2023년도 부의 이동 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중국이 13,500명 제일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30배 정도가 높은데, 그 수치로 봐서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적은 상황이 되는 거죠. 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800명. 일본은요, 이거 보십시오. 일본은 300명입니다. 이민.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의 이민 현황을 잘 보십시오. 일본은. 한국은 800명인데 일본은 300명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요, 인구가 1억 2천. 우리보다 2배가 더 넘어요. 그런데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구도 일본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2배 이상으로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속세에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러니까 짐 싸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탓합니까? 이걸 나쁘다고 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정부도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될 흐름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 부의 이동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전 세계 순자산 100만 달러, 약 13억 보유한 이민자들 중에 이민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적 직계한 결과 이렇게 중국 13,500, 인도 6,500, 영국 3,200, 러시아 3,000, 브라질 1,200, 홍콩 1,000, 한국 800 이런 순으로. 근데 인구가 우리 한국은 지금 5천만 좀 넘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가 떠난다 이겁니다. 부자들이. 왜요? 상속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은 상속세 때문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적절한 이유가 되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전체 순위 7위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30배, 30배나 차이 나는 걸 감안하면은 지금 부유층들이 해외 이민으로 나선 걸로 보면 더 많은. 그리고 UNFPA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속에 집계한 한국의 인구는 5,130만 명, 5,130만 명. 중국이 14억 4,850만 명, 28.3배. 이런 걸 따지면은 한국의 부유층 이민자 숫자 800명, 이게 추산해 보면 중국보다 사실상 더 많다. 그러면 세계 1위예요. 지금 상속세율도 세계 1위로 높지만 이민도
부자들이 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를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야당에서도 일전에 기사에 보면은 상속세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지금 잠잠했다가 지금 19년도에 4,412명이 이민, 해외 이주 신고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뚝 떨어졌지만 1941, 2025, 지난해 2,600으로 또 늘어나고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또 이 이상 4,40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 부의 유출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것도 지금 자꾸 이민 어디서 저소득 이민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있는 사람들도 좀 보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는 미국. 300억까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300억까지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카나다는 20.1%, 호주. 이런 데는 상속세 안 내잖아요. 카나다, 호주. 그것뿐만이겠어요. 뭐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5개 국가인데 안 내는 나라들이 많아요. 자, 공통점은 영어권이니까 영어 좀 다 고등학교 이상 나왔으면 기본적인 영어를 하니까 좀 배우면 통할 수 있는 거죠. 상속세율, 면세 한도 한국보다 낮건 아예 상속세가 없다. 아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만 딱 많이 쥐고 있으면 끝내는데 문제가 없다. 미 상속세 면제 한도 300억, 캐나다, 뉴질랜드 아예 상속세가 없어. 그러니 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당연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세율도 낮고 면세 한도도 비교가 안 되죠.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0억 원이고 우리는 1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부모 돌아가시면 5억 원 아닙니까? 300억하고 5억하고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300억 공제하고 5억 공제하고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얘기죠. 자,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캐나다, 호주 아예 상속세, 증여세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 이조차 과세되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대단히 높다. 저는 그냥 1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 50%는 여기 나왔듯이 일본 55%고 우리가 상속세율 50%라지만은 일본은 앞서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전산화 이거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언제 어느 때 어디 위치에서 얼마 쓰고 뭐 하고 그 탁탁탁탁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개인도 조회할 수 있고 물론 아무나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지만 상속세 낼 때는 될 때는 가족들 전체에 대한 10년치 거래를 다 보죠. 몇 달간. 거기에 대한 증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여기서 거기서 증명이 안 되고 또 자식이 여유 있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되면 그건 부모한테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정 상속세도 부과할 수 있어요. 추정. 너 2억 원, 3억 원, 5억 원 이건 부모한테서 넘어간 추정. 그 입증해라. 입증 못하면 내야죠. 그렇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정 상속세까지 이렇게 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때문에 투자, 이민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미국 투자 이민 최소 10억, 캐나다, 호주 10억 이상 필요. 그런데 상속세 때문에 간다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자세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로 막대한 수십억의 상속세를 물면서 여기서 버텨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부유층들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투자 이민을 나서면서 한국 부자들의 이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건 기사화에 제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이민국 최소 투자 기준 80만 달러 10억 4천만 원 이민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50만 달러로 상향이 되고 미국인 고용과 함께 이루어지면 10 내지 12개월 정도 투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각국마다 최소 투자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10억 원 안팎. 캐나다의 경우 11억 6천만 원, 호주의 경우 13억 원. 이렇게 해서 투자금 이외의 어학 능력이나 다른 조건이 부합해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어학 능력이나 다른 조건들의 허들이 낮은 대신에 금액이 투자 기준 금액이 높다. 약 뉴질랜드는 40억 8천만 원 이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